오늘은 모닝스타가 8월에 공개한 배당주 리스트를 바탕으로 눈에 띈 5종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리츠는 포함되지 않는데 모닝스타가 리츠를 별도의 자산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형주와 성장주 위주의 영상을 주로 제작했는데 배당주 콘텐츠는 관심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글을 쓰면서 보니 많은 분들이 배당주에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배당주 시리즈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실제 포트폴리오의 약 15% 정도를 배당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투자 방식은 레버리지 상품이 20에서 30% 정도, 대형 기술주 및 지수 ETF가 30에서 40%, 소형, 성장주가 10에서 15%,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과 배당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배당주는 단순히 수익률 몇 %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함께 필요할 때 리밸런싱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제 계좌의 안정적인 축, 사실상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종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배당 이력, 이익과 현금 흐름, 그리고 최근 이슈까지. 순서는 AS, BMI, 암젠, 인베스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입니다. AS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전력 회사입니다. 1981년에 설립돼 지금은 14개국 이상에서 발전소와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탄과 가스 발전소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화력 중심의 전력사에서 에너지 전환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최근 AES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입니다.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전력망 안정성이 중요해지면서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AES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다만 부채 규모가 크고 금리에 민감하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현황을 보면 연간 0.70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약 5.5% 수준입니다. 전력사 가운데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인상폭은 2~3% 수준으로 다소 둔화됐습니다. 주가와 배당률의 관계를 보면 AES의 주가는 최근 10년간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익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시장이 금리와 부채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배당은 조금씩 올라왔고 그 결과 현재 배당률이 5%를 넘어선 겁니다. 앞으로의 변수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채. 총부채 비율이 높고 금리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차입 비용이 늘면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 속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AES는 단기 주가 성장성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고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전력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배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 그리고 부채 관리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MI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혈액암과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오랜 기간 글로벌 빅파마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옵디보 같은 면역항암제, 레블리미드 같은 혈액암 치료제가 대표적인 제품군입니다. 최근 가장 큰 화두는 특허 만료입니다.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가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매출 감소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가 절실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새로운 세포치료제 승인 소식이 나오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배당 측면에서는 연간 2.48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5%대 초반입니다. 17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약 7% 수준으로 제약업계에서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와 배당률 흐름을 함께 보면 BMI의 주가는 지난 10년간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허 만료 리스크와 매출 성장 둔화가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BMI도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배당은 꾸준히 늘었고 그 결과 현재 배당률이 5%를 넘게 된 겁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허 절벽. 기존 약품 매출 공백을 신약으로 얼마나 빨리 메우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 재무 구조. 현금 흐름은 안정적이지만 대규모 R&D와 인수합병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장기적으로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MI는 당장의 성장 스토리는 약하지만 고배당과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포트폴리오 방어 라인에 둘만한 종목입니다. 제약업 특성상 신약 개발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빠른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배당과 현금 흐름을 꾸준히 확보하는 용도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암젠입니다. 암젠은 1980년에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유전자 기반 의약품과 항체 치료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빅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인수입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난 점은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당 부분을 보면 연간 9.52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약 3% 중반 수준입니다.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고 10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0%에 가깝습니다. 제약사 가운데서도 배당 성장률이 높은 편입니다. 암젠의 주가는 지난 10년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신약 승인과 인수 효과 덕분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지만 수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배당은 빠르게 늘어났지만 배당이 시작된 지 10년 조금 넘었고 아직 배당률은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고배당보다는 배당 성장 스토리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수 부채. 호라이즌 인수로 단기 부채 부담이 들었습니다. 둘째, 신약 성공 여부. 신약 파이프라인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장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젠은 단순히 고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배당 성장과 함께 장기적인 주가 우상향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배당주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베스코입니다. 인베스코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ETF, 뮤추얼 펀드, 연금 상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용자산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시장 변동성과 자금 유출입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큽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주가가 부진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수준으로 보면 연간 0.84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약 3.9% 수준입니다. 배당 성장성은 제한적이지만 안정적인 분기 배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배당을 줄인 경험이 있어 배당 성장주보다는 중위 배당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인베스코의 주가는 코로나 이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배당 삭감 이후 다시 배당금을 올리고 있지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배당률은 4%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운용업 특성상 시장 민감도가 높아 주식시장 부진 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 심화.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비교하면 브랜드 파워에서 다소 밀립니다. 결론적으로 인베스코는 배당 안정성을 어느 정도 제공하지만 성장성은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즉 배당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보다는 글로벌 운용사 노출을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입니다.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는 미국 최대 전력 유틸리티 회사 중 하나입니다. 11개 주에서 전력망을 운영하며 약 56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는 송 배전망 업그레이드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수혜를 직접 받는 회사입니다. 배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3.72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약 3.4% 수준입니다. 15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약 6%로 전력사 가운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주가는 지난 10년간 우상향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기에는 전력주 전반이 부진하면서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배당이 매년 늘었지만 주가 또한 늘어나며 현재 배당률은 3%대 중반을 유지 중입니다. 감안해야 할 부분은 금리 민감도와 대규모 투자 부담입니다. 유틸리티 업종 특성상 금리 상승기에 밸류에이션이 압박받고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본 지출이 단기 현금 흐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는 고성장은 아니지만 안정성과 배당 꾸준함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전력 인프라 업종 특성상 변동성은 낮고 장기 보유 관점에서 방어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모닝스타가 소개한 배당 리스트 중에서 ASBMI, 암젠, 인베스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5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AS와 AP는 유틸리티 업종답게 고배당과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금리 리스크와 부채 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BMI와 암젠은 제약사답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배당 이력이 좋지만 신약 파이프라인 성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베스코는 글로벌 운용사로서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닝스타가 이런 배당주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꾸준한 배당 지급 이력,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시장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배당률 숫자가 아니라
배당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기업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배당주를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최근 오랜 기간 동안 기술주 대비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배당주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개별 배당 종목 투자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SCHD 같은 배당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직접 종목을 사는 게 관리가 더 쉽다 느껴서 종목 위주로 사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ETF 성과를 초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TF와 개별 종목을 섞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SCHD 하나만 가져가도 배당주 투자 목적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배당 소개 영상이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곁들였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보다 담백하고 정보 위주의 설명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배당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